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 운동을 지난 2년여 동안 정말 눈물겹고 그리고 힘차게 해오신 장기표 대표를 올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선거일은 가까워 오고 거대 양당의 이제 공천 작업이 뭐 시끄럽게 이루어지고 이러는데 어느 쪽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열망인 22대 국회에 새로 들어갈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왕에 있는 그 특권이나 특혜를 폐지하거나 축소한다는 논의는 전혀 없고 국민의힘당 쪽에서만 한번 국회의원 정수를 250인으로 이렇게 내리겠다. 예.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당이 과반수 획득을 전제로 해야지. 예. 그건 국회 법을 개정해야 돼. 250인. 이런 정도 외의 기본적인 특권이나 특혜에 대한 폐지를 하겠다는 얘기 전혀 없어요. 예. 이 운동을 전개해온 장 대표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우리 정치 정말 개혁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정치 개혁돼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 개혁의 최대 요체가 뭐냐?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 정치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특권 폐지 운동을 작년부터 줄기차게 전개해 왔는데 양당, 거대 양당, 기득권 정당에서는요, 특권을 폐지할 의사가 거의 없습니다. 민주당은 아예 뭐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특권, 국회의원 특권 중에 이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도 굉장히 중요한 특권이기 때문에 그것에 전부 다 걸려 있어 가지고 특권 폐지라는 말도 제대로 못 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러면 어떠느냐?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초기에 우리는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 불체포 특권에 동의해야 공천을 하겠다. 뭐 이런 말을 슬쩍 했는데 그 뒤에 한동훈 위원장이 뭐 국회의원의 세비는 뭐 중위소득으로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 수를 뭐 250명으로 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국회의원이 재판을 받는 기간에는 만약에 그것이 유죄가 확정되면 그 재판 기간 동안에 받았던 월급은 환급하도록 하겠다 이랬는데요. 국민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한 발언을 두고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말하자면 공약으로 내세우고 앞으로 특권 폐지에 나서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사실 들을 때는 기가 막힙니다. 정말 한동훈 위원장은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할 의사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좀 말씀드림으로써 이 기득권 양당 세력이 얼마나 이 국회의원 특권을 사수하려고 하는지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요, 국회의원 특권이요 여러 가지 많은데 불체포 특권 그거는 국회의원들 중에 범죄자에 한한 겁니다. 범죄자. 범죄자 그 구속하지 않은 특권, 그것도 물론 중요한 특권이긴 하지만 여러 특권이 많이 있는데 그거 하나 떡 내세웠다는 것 자체는 다른 특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내세운 게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이 국민 전체 중간치 소득인데 가구당 중위소득은 약 한 5,300만 원 되고 1인당 중위소득은 3,003만 원 정도입니다. 그 가구당 중위소득인지 1인당 중위소득인지도 별로 말도 안 했거니와 이 문제를 말할 때요,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당 대표가요, 개인적인 생각을 강조하면 됩니까? 지금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앞으로 당에서 공식 기구를 통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래도 믿을 또 말동인데 그런 말을 하나도 안 하고 개인적인 생각이다. 개인적인 생각이다. 난 이 말을 들으면서 야, 이 한동훈 이 사람 정말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보좌진들한테 굉장히 밉보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구나. 저는 이런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 솔직히 말해서 좀 과대한 과장된 공약이라도 내세워야 될 판에 선거 앞두고도요. 그걸 개인적인 생각이라 말하고 당론으로 결정하겠다는 말하지 않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할 의사가 없는가 하는 것을 저는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이 재판에 계속 이렇게 계류돼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그것도 대법원까지 들먹였다. 대법원에서 만약에 유죄로 확정 판결이 되면 그동안에 그 재판 동안에 받았던 월급을 환급하겠다. 환급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공직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금, 말하자면 연금을 삭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 국민 여러분,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률가 아닙니까? 이 사람요, 법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법도. 왜? 그 국회의원이요, 설사 재판에 계류돼 있다 하더라도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해왔으면 그 월급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환급 못 합니다. 공무원도 환급 안 합니다. 공무원 아까 환급, 즉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은 퇴직금을 안 준다는 것이지 그 전에 받았던 월급을 다시 환급하는 게 아니에요. 한동훈 의원이 이것도 모르는 모양이에요, 아마. 이것도. 그 다음에, 근데 이러한 내용이 전부 다 뭐냐? 전부 다요, 민주당을 겨냥한 정치 공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정치 공세적인. 이래가지고 앞으로 뭐, 민주당에게 이런 걸 부탁하니까 수용하기를 바란다. 뭐 논의하자. 물론, 그 4월 10일 총선을 끝내면 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될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논의해봐야 되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래서 이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특권 폐지는 특권 폐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특권 폐지는 뭔지 내가 중요한 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국회의원들은 연봉, 월급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금년도에도요, 또 물가 인상률 1.7% 보태가지고 1억 5,700만 원 받는데, 연봉이 1억 5,700만 원인데, 한 달에 약 한 1,300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다가요, 이 1,300만 원도 문제지만, 이 의원실 지원 경비라 그래가지고 1억 원 좀 넘는 돈을 지원하는데, 이 중에 반은 국회의원 몫입니다. 반은 다 국회의원한테 들어가는 돈입니다. 의원실 뭐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반밖에 안 됩니다. 여기다가요, 후원금을 1억 5천만 원씩 모금해서 받는데 이 돈이 선거가 있는 해는 3억 원입니다. 그 선거가요,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4년 만에 3번씩 있기 때문에 거의 매년 후원금을 3억 받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챙길 수 있는 돈이 얼마냐? 연봉 1억 5,700만 원, 의원실 지원 경부에서 5천만 원 정도, 후원금 3억 원, 1년에 약 한 5억 원의 돈을 받습니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게?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뭐 불체포 특권, 이거는 몇몇 특수한 사람들에게 해당된 것일 뿐입니다. 이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보좌진 지금 많지 않습니까? 7명. 거기다 인턴 2명하고 뭐 9명인데, 이런 데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그 왜? 국회 보좌진들한테 밉보일까 싶어서. 이 보좌진들이 너무 많고 그 중에 한두 명은요, 맨날 국회의원들 수행합니다. 국가공무원 이거 수행하면 되겠습니까? 특별한 경우에 수행해야 될 때가 있죠. 일상적으로 왜 수행합니까? 그 다음에 요즘요, 선거 때가 되면
저는 다 지구당에 가서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지만 요즘 지금 국회의원회관이 텅텅 비었답니다. 왜? 보좌진들이 전부 다 지역구 가가지고 선거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보좌진은 전부 다 공무원입니다. 연봉 6, 7, 8천만 원 정도 받는 아주 연봉 많은 공무원인데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진을 3명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는 후원금 가지고 치르고 하고 선거 끝나고 나면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환급합니다. 이런 특권. 그 다음에 중앙당은요. 중앙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비용, 선거보조금 각 정당에 한 200억 원씩 주어놓고 선거 끝나면요. 그만큼 또 줍니다. 도대체 이런 이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관위에서도 이 중앙당에 주는 이 선거보조금은 또 선거 끝나면은 또 그만큼 환급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걸 이중 지원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24대 국회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 시정을 요구했는데 아니 시정도 안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특권을 누립니다. 이건 말입니까? 지구당은 본래 법적으로 지구당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구당에 사무실을 두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은요. 자기 지역구 안에 국회의원 사무실을 떡 두고 있습니다. 왜 둡니까? 그게 지구당 사무실과 똑같거든요. 거기서요. 그 다음에 또요. 지방자치단체 시의원, 구의원, 아니면 기초의원, 광역단체 의원 이 사람들요. 국회의원 비슷비슷합니다. 선거운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사람들도 공천할 때요. 공천 헌금이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이건 물론 뭐 다 드러난 건 아니고 뭐 다는 아니겠지만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이런 특권에 대해서요. 어느 당도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제대로 이것을 폐지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 용납해서 되겠습니까?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 특권 폐지당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열렬히 지지하셔가지고 우리 특권 폐지당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국회의원 5석 이상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면 우리는 관계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도 특권 폐지를 앞장서서 실천함으로써 다른 국회의원들이 따라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공직자들이 특권이 폐지가 되어야 국회의원의 특권이 폐지되어야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과연 저 5석 이상 배출할 수 있겠는지 내가 그거 좀 말씀드릴게요. 국민 여러분, 신생 정당이 새로 만드는 정당이 하여튼 양당 이외에 뭐 정의당은 오래된 정당이고 또 노동자 계층에 또 적극적인 지지를 받기 때문에 뭐 의석이 뭐 한 5석 내지 6석 이렇게 했지만 신생 정당이요 국회의원을 배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연 특권 폐지당이 5석을 배출할 수 있겠느냐? 배출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 있습니다. 내가 그 몇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면 첫째는요. 한 2-3달 전에 어떤 언론사가 리얼미터에 여론조사를 의뢰했는데 그때 특권 폐지를 내건 즉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내건 정당이 나오면 지지하겠느냐 투표하겠느냐 그 여론조사에요 23.3%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23.3%가 선거 때는 뭐 2%가 될 수도 있고 뭐 30%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23.3%는 말하자면 국민의 정치적인 이 성향의 트렌드, 경향성을 상당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 특권 폐지 운동을 하면서 국회의원들 특권 폐지해야 한다 그러면 여야, 진보, 보수를 가릴 것 없이 누구나요. 야, 그거 정말 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10명 가운데 1명은 특권 폐지당에 찍을 사람들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봅니다. 10명 가운데 1명이면 10%입니다.
10%면 비례대표 의석만으로도 국회의원 5명을 배출합니다. 또 여기다가요, 아무리 지금 양당이 극단적으로 분열해가지고 말하자면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어서 이 표가 쫙 갈립니다. 그래도 저는 특권 폐지당이 10%는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표를요, 선거 때 한 표만 찍는다면 국민의힘 찍는 사람은 국민의힘 찍고 민주당 찍는 사람은 민주당 찍어서 제3세력이 표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2표를 찍거든요.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 투표 1표이기 때문에 2표 가운데 1표, 지역구 후보는 본래 자기 찍고 싶은 사람, 즉 국민의힘 지지자는 국민의힘 찍고 민주당 지지자는 민주당 찍는다 하더라도 다른 1표 또 정당 투표마저도 뭐 국민의힘이 뭐 잘한다고 국민의힘 찍고 민주당이 뭘 잘한다고 민주당 찍겠습니까? 다른 1표는 말하자면 이 정치 개혁을 위한 자기의 소신대로 표를 찍는 사람이 적어도 10%는 나오리라. 이렇게 봐서 이분이 4월 10일 총선에서 특권 폐지당이 비례대표 의석으로도 최소한 5석은 얻을 수가 있다고 보고 5석 얻으면요 진짜 국회의원 특권 폐지됩니다. 우리 5명이 앞장서서 실천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않을 수 없도록 반드시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가지고 관계법령도 개정해가지고 특권을 폐지할 것이고 국회의원의 특권이 폐지되면 한국 정치가 혁명적으로 바뀝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이 일을 누가 만들어내겠습니까? 국민이 만들어냅니다. 국민이 나서면 됩니다. 꼭 이번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 특권 폐지당에 정말 열렬한 지지를 보내주시고 특히 우리 박찬용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진짜 애국심도 투철할 뿐만 아니라 지식 수준도 높은 분들이니까 주위에 좀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특권 폐지당이 정말 5석 이상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를 간절히 제가 소망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장기표 대표의 국회의원 특권 폐지가 왜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아주 열정적인 설명을 들었었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대 정당, 뭐 또 군소 정당까지 합해가 특히 거대 정당의 공천 파동이 노골적으로 또는 약간 덜하지만은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는 것은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과 특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원을 하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공급 과잉 현상 때문에 이게 거대 정당의 이 공천 파동과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권도 없고 특혜도 별로 없다. 그러나 애국심으로 국민을 대표해야 되겠다는 이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 문은 폐쇄된 채 특권이 유지되니까 공천 싸움이 자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건 아주 비극인데 지난 2년 동안 특권 폐지 운동 본부장, 저는 상임 고문으로 이렇게 노력해 왔습니다만은 이번 선거에 어떤 결실이 있을지 장 대표의 열정 어린 설득을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공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김에 민주당의 공천은 목불인견이라고 할 만해. 목불인견. 그렇다고 국민의힘당 공천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간에 조용하면서도 그러나 제대로 된 일꾼을 뽑고 있는가 하는 의문도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장 대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금 우리 박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지금 막 공천 사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나는데 저것도요 국회의원들이 너무 과도한 특권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특권이 많으면 정말로 국정 운영의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국회의원에서부터 배제됩니다. 저런 특권을 누리게 하면 안 됩니다. 서유럽 국가들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나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사생결단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한 분 하고 나면 다음에 두 분 다시 하락하는 사람들이 적다예요. 왜 그러냐? 나 4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요 다음번에는 당신네들이 좀 하시오. 이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자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국정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이 국회의원 특권이 폐지돼야 될 이유를 뭐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폐지돼야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드리면서 방금 물으신 양당 공천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민주당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목불인견, 눈 뜨고는 못 본다 말씀합니까? 야, 정말요, 이재명 대표 정말 자기 살기 위해서 횡포 부르는 거 보면서 저는 이재명 대표보다도요 더 나쁜 사람들이 지금까지 민주당을 쭉 민주당에서 몸담아 왔던 분들, 이거 그 뭐 원로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그 당의 대표도 지나고 뭐 중진 의원으로 있었던 사람들로서 이재명 씨 같은 사람이 저런 사람이 당 대표가 돼가지고 저렇게나 민주당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정치를 망가뜨리고 나라도 어렵게 만드는 저런 사람이 대표하고 있는데요. 그 당에 계속 몸담고 있으면 됩니까? 그 다음에 민주당 당원 여러분들도 문제입니다. 뭐 특히 뭐 개딸인가 뭐 이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이 이재명 씨 같은 사람이 저렇게나 정말 깡패 같은 횡포를 부리는데도 저 당에 계속 남아 있으면 됩니까? 저는 며칠 전에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내가 한 말이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하위 10%를 하위 10%에 해당된답니다. 그러면 30% 감점된다는데, 그래가지고 박용진 의원이 뭐 굉장히 그 분노하고 뭐 그랬다는데, 내가 그래서 박용진 의원을 내가 정말 상당히 좋아하는 후배이기 때문에 내가 이래 말했습니다. 내가 박용진 의원, 이 사람아, 이재명 대표 저런 사람인 줄 몰랐나? 그동안에 계속 왜 가만히 있었냐 이게야. 만약에 자네가 만약에 공천 받았다면 뭐 별 말 안 하고 넘어갈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개혁되겠느냐 이거야. 다른 의원, 내가 지금 박용진 씨를 예를 든 거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민주당 공천 받았든 안 받았든 민주당이 총파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계속 대표로 있는 한 우리는 민주당 해산한다, 탈당하겠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될 정도로 지금 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고민정 씨인가, 고민정 그 사람 한 사람 최고위원회에서부터 뭐 최고위원 회의에 안 나간다 할 게 아니라 또 서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른이 혼자 탈당하거나 할 게 아니라 이 정도 되면 민주당은 해체해야 됩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저 책임을 이재명 대표에만 물을 것이 아니라 민주당 원로, 뭐 중진, 현재 당원 전부 다가 책임져야 됩니다. 저는요, 정말 이재명 씨 같은 사람, 정과 사범의 온갖 중범죄 혐의에다가 일주일에 3번씩 4번씩 재판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제1야당의 대표를 하고 있는 이 나라, 정말 한심한 나라 아닙니까? 정말 민주당 정신 차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공천 파동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민주당이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내가 그래서 이왕 뭐 박용진이 말 나왔으니까, 지난번에 그 왜 김종민, 뭐 조홍천, 뭐 이원욱 등 이재명 대표하는 당에는 못 있겠다 해서 나왔을 때, 그때요 서른, 박용진 등등 다 그때 같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누가 누구를 다 똑같습니다. 정말 한국 정치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뭐 신문에도 많이 났대요.
감동이 없는 공천을 하고 있다고. 감동이 없습니다. 아주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현역 의원들을 되도록이면 자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역 의원들, 이른바 중진 의원들 그 사람들에게 한국 정치가 이렇게나 망가진 데 대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책임 하나도 안 묻고 어떻게 우리 정치가 바뀝니까? 그 사람들요 제가 보니까요 뭐 딴 지역에다가 보내고 뭐 이래가지고 계속 살려두던데 사실 국회의원들은 국가도 대표하지만 국민도 대표하지만 지역도 대표하기 때문에 지역구를요 편의상 이렇게 다른 데로 가게 하는 것은 별로 옳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정말 원희룡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씨를 겨냥해서 보내는 것 이거는 이해할 수가 있지만 다선 의원들 이른바 중진 의원들 이제 컷오프 하든 공천 못 받을 사람을 다른 데다가 다른 지역구에다가 보내고 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뭐 몇 가지 하면 나름대로는 개혁신당 저런 데 갈까 싶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다가 보니까 국민에게 전혀 감동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이래가지고는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정치 바뀌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요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해서 민주당이 이긴다고 해서 정치가 별로 바뀌겠습니까? 저는 정말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표 대표의 말씀을 여러가마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와 생각이 똑같고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 민주당의 중진들, 총리 지낸 사람, 대표 지낸 사람, 국회의장 지낸 사람 당신들 뭐 하느냐? 총파업 결의하고 다 뛰쳐나와라.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여러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결국은 국민인 우리에게도 책임이 저는 절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기관인 국민이. 지금 여론조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론조사 수치를 전부 제가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개 추세는 아마 그러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의 대표에게 걸려있는 여러 지금 재판받고 있는 여러 혐의 사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묻는 질문에는 압도적 다수가 그 사실일 것 같다는 대답입니다. 압도적으로. 어딘가 뭐 80%가 아마 그건 사실일 것 같다. 그런데 차기 대통령 후보 이러면 한동훈이하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요즘 모르겠는데 최근까지도 이게 뭘 말하느냐 이거예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그렇게 보호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야. 그런 혐의가 분명히 있다. 이러면 아까 장 대표 말씀대로 정과 사범에다가 온갖 걸 지금 둘러썼는데 그러면 국민이 그런 압력으로 그 사람들을 속하 있는 사람 총파업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이 당사자들 박용진 의원 예를 잘 들었어요. 저도 예를 들었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공천을 주면 그냥 남아 있는다는 겁니다. 공천을 주면 이재명을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 22대 국회에 들어가서 뭐 이재명에게 등 돌릴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는 저런 이재명도 참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국민 잘못이라. 그런 걸 참는 X들은 놈자를 쓰고 싶지만 방송용으로 그런 걸 참으면 이재명이가 저런 꼴을 보이고 있는 것도 나쁘다 하는 걸 알고도 공천만 주면 내가 참는다 하는 거 이거 국민 책임이지. 그런 국회의원과 그런 후보는 우리는 거부한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됩니다. 진짜로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이나 정당 상대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을 할 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해야 될 것 같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잡고 그런 특권을 누리는 녀석들 지역의 후보 나오면 그게 여당이고 야당이고 누군가네 안 찍는다. 개항 을구에 이재명이 나왔다. 당연히 떨어뜨려야지 그게. 이유열에 불문하고 떨어뜨려야지 그게. 근데 그게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요. 진짜 이 국민의 수준이 정치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국민이 깨어나야 됩니다. 국민이
정말 그 말씀을 강조하고 싶네요. 국민이 쉽게 깨어날 것 같아요. 이왕 나왔으니까 예, 예. 이게 장동지 하면 국민을 상대로 한번 얘기해봐요. 국민이 깨어날 것 같아요 지금? 예, 이게 예, 국민이 잘 안 깨어나죠. 왜 그러냐 하면 우선은요, 정치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관심 자체가 없으니까 말하면 요즘 흔하니 유튜브도 안 보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막연하 그냥 나는 민주당이다. 민주당 찍고 나는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 찍고 이래가는 정치가 안 바뀝니다. 정말 국민이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나려 그러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조금 이 고단수인데 저는 사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 중에는요 상위 1% 국회의원입니다. 상위 1% 그렇게 보여온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조차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공천 이번에 받았으면 아무 시비 걸지 않을 사람들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이거요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바꾸려 그러면 정말 이 신생정당이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네요. 올 장 대표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사태가 이 지경이 됐다. 정과 싸움에 온갖 혐의를 둘러싼 사람이 태연히 국회의원도 되고 당대표도 되고 그가 휘두르는 공천권에 전부 숨을 죽이고 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그게 일정한 부분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 특히 어디냐. 지역별로. 지역별로 이 지역은 이 지역에서 나온 대통령 보기 싫으니까 무조건 이걸 지지하고 이 지역은 또 거꾸로 지지하고 이런 지역 주위까지는 아니라도 지역 감정이라는 틀이 밑에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네. 이걸 깨지 않으면 국회의원 특권 폐지다, 뭐 축소다 이것도 이게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이 선거를 계기로 또는 선거 직후에 제가 보기에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을 국민운동 차원에서 국민혁명으로 성화시키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 안 돼. 예, 꼭 그렇게 성화시키도록 우리 박 대표님 모시고 좀 해야 되죠.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